음악과 친해져봐. 모차르트. 모차르트는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어요. 어릴 때 장난치는 것을 무척 좋아해서 아이들과 어울려 온 동네를 뛰어다녔지요. 모차르트, 또 어디 가는 거니? 친구들이랑 조금만 더 놀고 집에 들어갈게요. 그런데 모차르트가 정말 좋아하는 건 따로 있었어요. 바로 음악이지요. 모차르트의 아버지는 궁궐의 음악가여서 아들에게 바이올린을 가르쳐 주었어요. 한 번은 아버지가 연주한 곡을 듣고 모차르트가 똑같이 따라 연주했지요. 이건 어려운 곡인데 내가 어떻게 따라했니? 아버지는 깜짝 놀랐어요. 여보, 우리 아이가 이 다음에 음악가가 되려나 봐요. 어머니도 놀라서 말했죠. 하루는 밤늦게까지 모차르트의 방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아버지가 들어가 보니 모차르트가 쓴 악보가 있었지요. 아니, 5살짜리가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곡을 만들 수 있지? 아버지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정말 솜씨가 대단한데? 믿어지지가 않아. 어느 날 아버지는 집에서 작은 음악회를 열었어요. 아버지 친구들이 모두 모였을 때 모차르트가 피아노를 쳤어요. 연주를 듣자 모두들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세상에, 너무 잘 치잖아. 하늘이 내리신 천재야. 그 뒤로 사람들은 모일 때마다 모차르트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모차르트는 이름이 점점 알려졌어요.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어 음악가가 되게 하자. 아버지는 모차르트를 데리고 연주 여행을 떠났어요. 모차르트의 누나도 함께 데리고 갔지요. 얘들아, 이제 큰 도시로 가면 훌륭한 음악을 많이 배울 수 있을 거란다. 모차르트를 태운 마차는 덜컹거리며 달렸지요. 모차르트는 고향 찰스부르크를 떠나 음악으로 유명한 빈으로 연주 여행을 떠났어요. 빈에는 훌륭한 음악가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도시로 가는 길에 들렀던 마을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여기 오르간 연주할 수 있는 사람 없나요? 한 수도자가 애타게 연주할 사람을 찾았어요. 모차르트가 성당에서 연주를 하게 되었고 오르간 소리가 울려 퍼지자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말했어요.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이건 신이 내는 소리야. 음악의 도시 빈에 도착한 모차르트는 궁궐에서 연주를 하게 되었어요. 왕과 왕비, 왕자와 공주, 그리고 귀족들도 모차르트의 훌륭한 연주에 빠져들었어요. 모차르트는 공주를 보고 놀라 넘어졌어요. 그러자 공주가 다가와 손을 잡아주었어요. 제가 어른이 되면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요. 모차르트의 말에 공주는 방긋 웃었어요. 모차르트는 아버지랑 이탈리아의 한 성당에 갔어요. 그때 마침 아름다운 곡이 울려 퍼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다음날 모차르트가 그 노래의 악보를 갖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너 이거 어디서 난 거니? 노래를 듣고 외워서 적은 거예요. 악보를 본 신부님과 아버지는 깜짝 놀랐어요. 단 한 군데도 틀린 데가 없었거든요. 모차르트가 간 성당은 시스티나 성당이었어요. 모차르트가 악보를 쓴 미제레레라는 노래는 오직 이 성당에서만 부르도록 정해졌어요. 청년이 된 모차르트는 콘스탄체와 결혼했어요. 그리고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을 만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페라를 보려고 찾아왔어요. 모두들 모차르트의 음악을 좋아하자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저런 오페라는 음악의 수준을 떨어뜨린다니까. 모차르트는 할 수 없이 다른 나라에서 공연을 했어요. 공연은 역시 큰 성공을 거두었지요. 피가로의 결혼은 이발사 피가로가 결혼을 앞두고 겪은 재미있는 일을 음악극으로 꾸민 거예요. 모차르트는 이제 세계적인 음악가가 되었어요.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친구들이 찾아왔을 때 모차르트는 아내와 춤을 추고 있었어요. 어서 오게, 추워서 운동을 하고 있었다네. 이렇게 춤을 추니까 하나도 춥지가 않아. 모차르트는 난로에 불을 뗄 돈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도 모차르트는 언제나 밝은 마음으로 살았어요. 추운 겨울날 사람들이 화려하게 꾸미고 연주해 왔어요. 모차르트는 연주회 지휘를 하고 있었지요. 지휘자는 검은 예복과 반짝이는 멋진 구두를 신어야 했어요. 하지만 모차르트는 옷을 살 돈이 없어서 빌려 입었지요. 그런데 그만 빌린 옷의 상표를 계속 달고 있었던 거예요. 상표를 본 사람들은 큰 소리로 웃었답니다. 저런 위대한 음악가가 상표 떼는 걸 잊었나 봐. 어느 날 검은 옷을 입은 한 남자가 찾아왔어요. 그 남자는 죽은 사람의 영혼을 달래주는 노래를 만들어 달라고 했죠. 돈을 많이 들을 테니 제발 노래를 만들어 주세요. 그러고는 모차르트의 대답도 듣지 않고 가버렸어요. 모차르트는 무엇인가에 홀린 것 같았어요. 어쩐지 으스스해지고 기분도 나빴지요. 죽은 사람의 넋을 달래주는 노래를 우리말로 진원곡이라고 해요. 레퀴엠이라고도 하지요. 그 뒤로 모차르트는 갑자기 건강이 나빠졌어요. 노래를 완성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마칠 수 있을까? 모차르트는 침대에서도 악보를 쓰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짓인가? 몸부터 나아야지. 친구들이 말렸지만 고집을 꺾을 수 없었어요. 나는 괜찮네. 어서 이 곡을 좀 불러주게. 이 악보에 적힌 노래는 아주 슬픈 곡이었어요. 모차르트는 노래를 다 완성하지 못하고 눈을 감았어요. 모차르트는 죽고 난 뒤 제대로 장례를 치를 돈이 없어서 묘비도 하나 없이 묻혀 있어야 했어요.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던 사람들이 빈의 중앙묘지에 묘비를 만들어 주었지요. 모차르트는 35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하지만 오페라, 교향곡, 교향곡, 행진곡, 피아노 협주곡 등 무려 600여 곡을 남겼지요. 모차르트가 남긴 수많은 음악의 감동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모차르트는 오스트리아의 음악가예요. 세계적인 천재 음악가로 유명하죠. 모차르트는 훌륭한 음악가들이 많은 도시인 빈에서 음악에 대해 깊이 배웠고 작곡 활동을 했어요. 1781년 후반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 10년 반 동안 오페라를 무대에 올리고 각종 연주회를 하고 제자를 기르고 악보를 출판하는 등 아주 바쁘게 살았답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모차르트의 가족들. 모차르트의 아버지 레오폴트는 아내 안나와의 사이에서 7명의 자녀를 낳았지만 5 아이는 죽고 2 아이만 살아남았어요.
그 두 아이가 바로 모차르트와 누나 난넬이었지요. 어머니는 아이들을 따뜻하고 친절하게 돌보았어요. 아버지는 두 아이에게 늘 음악을 들려주었고 악기 연주를 하도록 엄하게 가르쳤어요. 또 두 아이를 데리고 유럽으로 연주 여행을 떠났지요. 누나 난넬은 피아노 연주가 작곡가로 활동했답니다. 음악의 신동 모차르트. 모차르트는 3살 때부터 아버지에게서 음악 교육을 받았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음악과 관련 있는 사람에게 소개했고 모차르트에게 많은 자극을 주어 음악가로 성공하기를 기대했답니다. 이미 5살 때 최초의 작품을 썼고 6살 때에는 아버지를 따라 음악 연주 여행을 다녔어요. 이탈리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를 차례로 돌며 연주회를 열었어요. 그러한 연주 여행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 10년이나 넘게 이어졌어요. 모차르트의 작품 세계, 후궁으로부터의 도주, 피가로의 결혼, 돈 조바니 마저. 오늘날 공연되는 대부분의 오페라들을 만들었어요. 교향곡 주피러와 모차르트의 3대 교향곡이란 일컫는 39, 40, 41번 교향곡들을 만들어냈어요. 또 종교 음악뿐만 아니라 17곡에 이르는 피아노 협주곡들도 남겼어요. 춤곡으로는 미뉴에트와 독일 춤곡 등이 있어요. 오스트리아의 음악가 슈베르트. 모차르트가 태어났던 오스트리아에는 또 다른 유명한 음악가가 있어요. 바로 슈베르트예요. 슈베르트는 아버지에게 바이올린을 배우고 형에게 피아노를 배웠어요. 그는 사람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음악,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음악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약 1000곡의 작품을 남겼고 대표적으로 들장미, 마왕, 겨울 나그네 등이 있어요. 모차르트의 아버지가 큰 도시로 가기로 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추운 겨울 모차르트가 아내와 춤을 추고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나요? 추워서.